재판 당일 윤노아는 미림대학교에서 강의가 있어 참석하지 못한다. 재판 준비로 윤노아와 연락을 자주 하지 못했다. 결과가 나온 뒤 그에게 전화할 생각이다. 실크 장갑의 감정보고서는 엄휘 반장이 밤새 요청해 재판 직전 내게 보내왔다. 보고서를 보면 장갑 위의 초콜릿과 심소희가 먹은 초콜릿이 동일한 성분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백운혜는 원래 오늘 돌아오는 항공편이었지만 이 사건 때문에 새벽 비행기로 급히 돌아왔다. 그는 지금 대기실에서 나와 함께 감정보고서를 마지막으로 확인 중이다. 또 경찰 측에서는 장갑에서 검출된 테트로드 톡신 성분으로 이 장갑이 독극물을 뿌릴 때 사용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진우가 속한 극단의 소품 담당자도 장갑이 여진우를 위해 만들어졌음을 확인해줬고요. 게다가 장갑은 여진우가 휴가를 내고 극단을 떠난 그날 분실됐죠. 네, 잘 됐네요. 이제 여진우는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중요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생각에 기뻐야지만 그 사생팬이 한 말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나는 그들과 달라. 하지만 이 장갑을 볼 때마다 그 정체가 생각나서 역겨워. 왜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에 재판부에 제청했던 여진우 정신건강 진단 결과가 오늘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백운우가 무엇을 묻고자 했는지 알고 있었지만 대답하고 싶지 않아 일부러 화제를 돌린다. 이번 재판은 사법의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여진우를 집어넣는 건 그 다음이고요. 그러니 감정 보고서를 급히 제출하는 것보다 이번 사건을 대중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변호사님, 만약에 판결이 내려지면 여진우 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혜윤도 증인 출석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다. 구체적인 형량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연예계 활동을 계속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신 대표님과 여진우 씨 모두 좋은 분들이에요. 그저 약간의 오해가 있었을 뿐이지만 그분들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강혜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순간 대기실 분위기가 가라앉는다. 재판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첫 형사소송이라 그런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잠깐만요. 대기실을 나서려던 찰나 백운우가 나를 불러 세운다. 네? 당신은 잘못 없어요. 당신은 그들과 다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 증거를 제시하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걸 그들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당신은 정의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 승소하지 못할 거예요. 백 변호사님, 다 알고 계셨나 보네요. 가보세요. 첫 형사소송 변호니까 멋지게 보여주세요. 네, 열심히 할게요. 백 변호사님, 새벽 비행기로 돌아오신다고 힘드셨을 텐데 돌아가서 쉬고 계세요. 이 소송은 제가 반드시 이길 테니까 저만 믿으세요. 피고인 유신우의 비너스 패션 대표 심소희 살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측, 사건에 대해 모두 진술해 주세요. 저희 검찰은 피고인 유신우를 기소합니다.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은 피해자 심소희의 초대를 받고 매그니 호텔에서 열린 비너스 패션의 축하 리셉션에 참가했습니다.
피해자는 화인그룹과 사업상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림시 패션위크에서 화인 패션을 제치고 대상까지 수상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됐습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열애설 스캔들로 몸값을 올렸고 이로 인해 관계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리셉션 참석 도중 위스키 봉봉을 구매했고 차에 넣어둔 주사기로 테트로도톡신을 주입하였습니다. 연회장에 도착한 피고인은 그 초콜릿을 피해자에게 선물했고 피해자는 그 초콜릿을 먹고 사망하게 됩니다. 검찰 조사 결과 현장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지목하는 피해자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증거가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 측 이의 있나요? 이? 당연하죠. 저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변호사의 전장이죠. 제 변호사가 진술할 겁니다. 저는 검찰 측의 증거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유신우가 아닌 배우 여진우입니다. 먼저 피해자가 살해됐을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메모에 적힌 메시지 또한 피해자의 추측일 뿐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이 증거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 변론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엔 이익 상충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동기는 충분합니다. 3개월 전 화인그룹은 비너스 패션을 인수하려다 실패했고 오히려 비너스 패션은 이 점을 이용해 회사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이 인수권은 피고인의 회사 내 입지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고 심지어 이사회로부터 의혹을 제기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익 상충이 존재했었다는 화인그룹 자본운용부 책임자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인수권의 무사는 화인그룹 내부인의 과오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와는 무관합니다. 피고인 본인 또한 이 때문에 피해자에게 화풀이한 적이 없습니다. 유신우는 인수권의 무산으로 심소희에게 화풀이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이번 인수권은 화인그룹 내부의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협상 최저 입찰가를 누설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화인그룹은 협상 과정에서 수동적이었고요. 피해자 역시 화인그룹의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이즈 마케팅을 이용해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그 후 화인그룹은 배임 수재자들을 엄중 처벌했으며 이는 피고인이 직접 결제한 사안입니다. 처벌받은 배임 수재자 중엔 검찰 측에 증언한 자본운용부 책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검찰 측의 증인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피고인을 모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있습니다. 인수권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엔 정략 결혼설도 있었습니다. 설령 피해자와 피고인이 인수권으로 인해 원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스캔들로 인한 노이즈 마케팅은 피고인과 화인그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이해관계 문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스캔들은 패션위크를 위해 언론에서 뿌린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화인그룹과 비너스 패션사에 자주 오가던 거짓 보도일 뿐입니다. 이 보도는 피해자나 비너스 패션 측의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변호인 측은 변론의 증거를 제시하세요. 유신우는 스캔들 때문에 심소희에게 화풀이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비서 강희우는 피해자가 평소 결혼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며 결혼을 이용한 노이즈 마케팅을 꺼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해도 실제 화인그룹의 주가에는 피해가 따랐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주가 변동의 요인이 스캔들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연예뉴스에서는 매일같이 피고인의 스캔들 기사를 쏟아냅니다.
그렇다면 화인그룹은 진작에 파산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위와 같은 논리라면 화인그룹을 지키기 위해 피고인이 죽여야 할 사람은 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기혼 여성입니다. 만약 피고인과의 열애설이 계속해서 불거진다면 그 사실이 조만간 도마 위에 오르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이즈 마케팅에 의한 자폭이 되겠죠. 따라서 이 보도는 화인그룹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검찰 측은 어떠한 서류에서도 피해자의 기혼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확인된 사실만을 말씀하십시오. 피해자의 비서 강혜윤의 증인 출석을 요청합니다. 신 대표님은 결혼하신 게 확실합니다. 남편은 유명 배우인 여진우 씨입니다. 여진우 씨의 팬들에게 기혼 사실이 드러나 인기를 잃게 될까봐 두 분은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여진우 씨가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 숨겨왔기 때문에 신 대표님은 항상 결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신 대표님은 여진우 씨에게 계속해서 결혼 발표를 하자고 재촉했어요. 여진우 씨는 스트레스 받아 했고 이 때문에 자주 싸웠습니다. 최근에 신 대표님은 여진우 씨를 데리고 병원 가는 길에 일부러 파파라치를 심어 놓으셨어요. 신 대표님은 여진우 씨가 아플 때 결혼 소식을 알리고 팬들의 부정적 영향을 잠재우고 싶어 했어요. 이 일로 두 분은 크게 싸우셨습니다. 증인의 증언대로 실제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바로 그녀의 남편 여진우입니다. 또한 여진우는 사건 당일 저녁에도 위스키 봉봉에 접근해 독을 넣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왜 메모에 U자를 남겼을까요? 그건 바로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해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님, 여진우를 법정으로 소환하여 대질 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여진우를 법정으로 소환하세요. 확실히 저와 소희는 자주 싸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여진우는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으며 또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게 분명합니다. 여진우가 심소희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증거는 사건 당일 저녁 19시경 매그니 호텔은 피해자의 방에 로마네 꽁티라는 와인 한 병을 룸서비스로 제공했습니다. 당시 여진우는 피해자가 묵고 있던 1818호의 옆방 1817호에 투숙한 뒤 커넥팅 도어를 통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와인에 독을 탔습니다. 19시 30분경 증인은 방으로 돌아와 위스키 봉봉을 놓았고 그때 여진우가 와인을 들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때 증인은 약을 복용 중인 여진우에게 술을 마시지 말 것을 권한 후 와인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경찰 측은 로마네 꽁티병에 남아있던 테트로도톡신 성분을 검출해냈습니다. 그날 저녁 이 병에 독을 넣을 수 있었던 사람은 여진우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님, 이는 여진우가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단지 증인 때문에 본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뿐입니다.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테트로도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서 약물과 주사기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 또한 독극물을 투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서 억지로 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검찰 측이 주장하는 증거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방에 와인이 도착한 시간이 19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연회장에 있었습니다. 또한 19시 15분경 피고인은 강혜윤의 배웅을 받아 호텔을 떠났습니다. 그에겐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와인에 독을 넣은 건 사실이지만 그 술은 저는 얼마 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기분이 계속 다운돼 있었어요. 그 술병은 사실 자살하기 위해 준비한 거였습니다. 변호인, 검찰 측은
여진우의 의견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서에는 여진우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여진우는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 증상과 조증 증상을 동시에 보이는 조울증입니다. 여진우의 광기 어린 행동은 피고인이 초콜릿을 선물했다는 증인의 말을 전해 듣고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콜릿에 독을 넣어 피해자를 죽이고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2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법정이 더욱더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기관에서 여진우의 정신감정을 다시 검사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판 시작 전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본 법정은 감정 결과를 다시 받았고 그 결과 여진우는 조울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병이 있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 변호인, 여진우가 초콜릿에 독을 넣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진우가 초콜릿에 독을 넣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바로 초콜릿이 묻은 이 실크 장갑입니다. 감정 결과 이 장갑에 묻어있는 초콜릿은 피해자를 살해한 초콜릿 성분과 일치합니다. 이 장갑이 여진우가 촬영 중인 영화 속 소품이라는 사실도 그가 속한 극단 소품 담당자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여진우 씨, 초콜릿에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장갑을 끼고 초콜릿을 만질 일이 뭐가 있죠? 한 조각 먹으려고 했어요. 그럼 왜 먹지 않았죠? 초콜릿통에 비어있던 2조각은 모두 심소희 씨가 먹은 것입니다. 인정할게요. 제가 소희를 죽였어요. 저는 그때 제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반쯤 미쳐서 충동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여진우 씨,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세요. 정말 충동적이었나요?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여진우가 오래전부터 심소희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는 증거는 당신은 이미 한 달 전에 테트로도 톡신을 구매했습니다. 이는 그때부터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죠. 심지어 당신은 처음엔 효과가 더 빠르고 치사율이 높은 청산가리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테트로도 톡신은 중독 증세가 발생한 후에 바로 사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피해자가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그녀의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이 말끔히 닦인 채로 피해자의 지문만 발견되고 강혜윤 씨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하지만 제 지문이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당신이 피해자 앞에서 계속 장갑을 끼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휴대폰을 가져갈 때 불가피하게 지문이 묻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당신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마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죠. 가지고 있었다면 너무 쉽게 들통나버릴 테니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장갑을 낀 채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다시 돌아가서 먼저 알코올솜을 찾아 모든 지문을 지운 뒤 차갑게 식어버린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고 휴대폰에 그녀의 지문을 묻힌 겁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엔 심소희 씨의 지문과 초콜릿의 흔적만이 남게 된 겁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여진우 씨? 변호인, 이 모든 것은 변호인의 추측입니다. 여진우가 휴대폰을 가져간 뒤 지문을 닦아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진우가 심소희의 휴대폰을 가져가 지문을 닦아냈다는 증거는 바로 피해자 방에 남아있던 알코올솜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진우 씨, 사건 당일 저녁 당신은 피해자 방에 있던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피해자는 그 상처를 치료해줬죠. 당신이 피해자의 방에 알코올솜을 두고 온 이유는 상처를 소독할 때 썼을 거라고 경찰이 생각하게 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아닌가요? 하지만 피해자의 몸 어디에서도 반창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버려진 반창고 포장지만이 누군가 왔다 갔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당신이 남기고 간 알코올솜으로 인해
당신이 숨기려 했던 진실이 드러나 버렸죠. 그녀가 먼저 나를 협박했어. 날 협박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 네, 심소희 씨도 잘못은 있죠. 그녀가 당신을 옥죄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살인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이때의 여진우는 이미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왜 다들 날 몰아붙이는 거야? 신수도, 팬들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궁지로 몰아붙였어. 나랑 아무 관련 없는 당신 같은 변호사도 이제 사생팬과 연합해 나를 몰아붙이잖아. 나는 억울해. 잘못한 건 너희들이라고! 법정 변론을 통해 본 법정은 피고인 유신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증거 불충분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또한 증거 자료에 따라 여준이의 혐의가 인정되는 바 수사당국에 넘겨 재조사토록 한다. 본 법정은 피고인 유신이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본 유신우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는 손뼉을 치면서 아낌없이 칭찬을 쏟아낸다. 훌륭한 변론이었어요, 변호사님. 당신이 적이 아니라 내 변호사라서 정말 다행이네요. 방청석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여기저기서 터지는 반짝이는 카메라 플래시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다. 여진우 짓일 줄이야. 게다가 비밀 결혼? 와, 누가 연기파 배우 아니랄까봐. 난 처음에 여진우가 법정에 들어섰을 땐 불쌍하다고까지 생각했다니까. 재벌 2세가 범인 아니었어? 싱겁군. 여진우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넋을 잃은 얼굴로 눈물을 쏟아낸다. 모두가 날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너희가 내게 준 사랑은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네. 소희야, 너는 우리 결혼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길 바랬지. 이제 됐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으니 안심해. 여진우 씨, 당신은 심소희 씨 남편으로서 정말로 그녀가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었나요? 당신에 관한 스캔들 기사를 봤을 때 심소희 씨 심정이 상상이나 되나요? 결혼에 있어서 두 사람은 모두 이기적인 실패자들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던 사랑은 그저 웃음거리일 뿐이에요. 재판을 폐정합니다.